안녕하십니까. 길바닥 아카데미 수학과 정만희입니다. 오늘 저는 수투 문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그럼 뭐예요? 지금 문제 읽어보시면 이 박스 조건과 이 밑에 조건을 통해서 지금 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H 그리고 F를 지금 뭐 추론해내야 되는 문제죠. 이거 함수 어떤 함수인지만 추론해내면 그 다음에 뭐 답 구하는 것까지는 그냥 약간 계산이거든요.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좀 저 함수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고2, 고3 좀 1등급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고요. 약간 체크 포인트는 좀 가조건을 한번 볼까요? 가조건을 약간 저 모든 실수 x에 대해 뭐 저렇다는데 저거를 약간 단순화해서 예를 들어서 뭐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hx-x 곱하기 h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이렇고 뭐 hx가 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때 hx는 어떤 함수가 그냥 이 조건만 봤을 때 hx가 좀 어떤 함수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좀 좋겠죠? 간단히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x 그리고 여기 뭐 y는 x제곱 그리면 얘들은 1,1에서 만나죠. 원점하고. 유지수 선생님 약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고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지금 hx는 그냥 이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 hx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교점 앞으로 가운데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hx는 뭐 x마다 hx는 x 아니면 x제곱이라는 건데 뭐 이거를 아주 뭐 조건을 대충 읽으면 그럼 hx는 y는 x거나 y는 x제곱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뭐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 교점을 내려서 여기까지는 2차 함수 따라가다가 여기서는 뭐 1차 함수 따라가고 여기서부터 뭐 다시 2차 함수 따라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hx에 관해서는. 뭐 이 문제에서의 상황을 약간 좀 단순한 예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래프 하나만 좀 그려놓고 fx 한번 좀 이제 이 문제 3분 잡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 조건에서 뭐죠? hk 곱하기 hk 플러스 2는 0 이하다.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 개수는 3개래요.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뭐 곱해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럼 뭐 k가 여기 있고 k 플러스 2가 여기 이렇게 얘가 뿔마 혹은 맞불 이런 식으로 부가 달라지는 경우를 생각해봐요. 근데 1등급 학생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저걸 만족하는 실수키는 무수히 많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등식에서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저렇게 k가 유한계로 나오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는 전부 얘가 0이 되는 k이고 그게 3개 있다는 거고, 나머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모두 0보다 작다는 건데, 밑에 조건을 보면 이 문제의 경우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k가 딱 3개 있고 나머지는 다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그러면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얘가 0 이사에서 얘가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0하고 2 사에서 어떻게 돼야 되냐? hx는 fx가 아니라 gx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뭐 이걸 알 수 있죠. 일단 0 이사에서 gx를 따라가야 되고, 제가 실수 전체에서 0 이상이어야 되고, 지금 이 식이 0이 되는 실수 k가 딱 3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hx가 0이 되는 x 값을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면은 지금 나 조건 만족시키는 k가 3개 있으려면 이거 딱 2차에 나와야 되죠. 그럼 m하고 m 플러스 2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m이 0인 경우, 그럼 0이가 0 되는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2인 경우, 마이너스 2, 0이거나, 아니면은 얘가 m이 2인 경우, 2, 4이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실수. 그럼 m하고 m 플러스는 이제 얘랑 안 겹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m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도 아니고 0도 아니고 2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얘들 중에 얘랑 겹치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gx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gx는요,
x-m제곱 곱하기 x- 어떻게 돼요? m 플러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뭐 이걸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얘가 실수 전체에서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m하고 m 플러스 2 근방에서 부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3차원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m이 마이너스 2다. m이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얘 지금 이 조건 때문에 얘 지금, 그러니까 지금 G0하고 G2가 지금 뭐 해야 돼요?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m이 마이너스 2면은 지금 gx는 뭐 마이너스 2, 0, 2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함수값이 0이, 마이너스 2, 0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함수. 지금 gx는 0에서 플러스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죠? 이건 안 됩니다. m이 예를 들어서 2인 경우도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랑 거의 비슷한 이유로 똑같은 식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m은 뭐냐? m은 0이라는 겁니다. m은 0이고 hx는 이제 0하고 2에서 정확히 0이 되는 그런 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hx는 0, 2, 그리고 gx는 뭐 이런 식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gx는 x-2, 어떤 뭐 모르는 값인데 x-a는 지금 얘가 0 이사에서 플러스여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 이상이어야겠죠. 이제 a 값은 어떻게 구해요? 그래서 적분가 마3부터 2까지 적분한 게 26이다. 그러니까 저러면 이제 0부터 2까지 gx 적분한 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저 fx 2차함수 적분하면 저 1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이 나와야 된다. 이걸부터 A값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뭐 계산은 1등급 학생한테 문제가 아닐 테니까 A는 7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 함수는 여기 얘가 아까 gx가 있고, 좀 크게 그려야겠다. y는 gx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는데, 이 둘은요 여기 0이 말고 x는 8에서 만납니다. 여기 이렇게 y는 지금 gx 3차함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hx는 어떤 함수예요? 계속 0 이상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2차함수 fx 따라가다가 여기서는 3차함수 gx 따라가고 2부터 8까지는 또 2차함수 fx 따라가다가,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 본 조건만으로는 8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다 가능한데, 지금 h10이 80보다 크다 했잖아요. 저게 f10이 80이거든요. 그럼 이제 8부터는 다시 3차함수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소리죠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함수는. 그래서 저 구하란 값은 그냥 구간별로 계산해주면 돼요. h1 더하기 h6 더하기 h9인데, 그러니까 이제 h1은 g1이고 h6은 f6이죠. h9는 뭐예요? 이건 g9가 되는 거라서, 이거 제 기억에 6 더하기 24 더하기 126이거든요. 그래서 156이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좀 1등급 기준에 맞춰서 좀 빠르게 한다고 봤는데, 약간 1등급 학생이면은 일단 이 부분 함수 추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fx랑 hx가 어떤 함수인지 추론해내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뒤에 계산은 뭐 별게 아닌데, 그 다음 일단 좀 낮은 등급 학생들을 위해서 약간 좀 추론하는 과정부터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일단 처음에 저 나조건에서 저 서로 다른 실수 K 개수는 3개다. 제가 여기서 아까 뭘 했냐면은,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얘가 0보다 지금 뭐 얘가 이런 식으로 0보다 작아지는 K가 존재하면은 제가 바로 무수히 많아진다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hx가 연속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k에서 함수값이 플러스고 k 플러스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면, 지금 이 h는요 k와 k 플러스 이 근방의 범위에서는 뭐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떤 근방에서는 반드시 함수값이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실수기 때문에 K랑 K 플러스 E 근방을 아무리 좁게 잡아도 여기 들어가는 실수는 무수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는 자동으로 K 근방에서 무수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나조건이 성립이 안 돼. 뭐 어쨌든 뭐 유한 무한이니까 성립 안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게 저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저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얘가 정확히 0이 되는 경우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다시 말해서 뭐 뿔뿔이든 마마든 부호가 같아지는 경우뿐이다.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부호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뭐 0 되는 점이 뭐 특별히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hx가 실수 전체에서 0 되는 점이 단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0 이런, 뭐 여기서만 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요. 그럼 이제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k는 뭐가 되죠? 얘나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k는 마이너스 2거나 0 딱 두 개가 나오죠. 세 개의 조건 안 맞죠? 아, 그러면 0 되는 점, hx가 0 되는 점이 뭐 한 개 갖고는 안 되는 거나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두 개 있다. 예를 들어서 뭐 0하고 3 이런 식으로 잡아봅시다. 이 경우에는 k-2에 0에 추가돼서 뭐 돼요? 얘나 얘가 3이 되는 경우도 되는 거니까 뭐 1, 3도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엔 또 너무 많아지네요. k가 4개가 됐죠. k가 4개, 근데 k가 3개면은 이제 더 이상 뭐 얘가 이 hx가 0 되는 점 개수를 늘려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지금 이렇게 저 일단 h가 0 되는 점이 2개 있긴 있어야겠는데 이 중에 뭐 겹치는 게 생기면 되겠구나. 이게 어떤 경우에 겹치냐? 저게 k랑 k 플러스 이게 이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점이 정확히 2 떨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를 3이 아니라 2라고 바꿔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얘나 얘가 2가 되는 경우는 0하고 2가 돼서 이제 하나 겹치게 돼서 딱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 3개가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hx가 0 되는 점은 이렇게 뭐 m과 m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딱 2 떨어진 간격 2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또 이제 hx가 뭐 여기 m이 어딘지를 뭐 찾아봤는데, 그러니까요 얘랑 얘가 0, 2하고 지금 이거 이차함수 0 되는 데죠. 그리고 지금 저 밑에 조건을 보면 뭐 저 적분값도 그렇고 hc이 80보다 크다는 것 때문에 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부호가 뭐 0 이상이거나 0 이하로 hx는 일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일단 실수 전체에서 hx는 일단 저 밑에 조건 때문에 이 문제의 경우는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m하고 m 플러스 얘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0하고 2 사이에서는 이차함수가 fx가 지금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 2 사이에서는 이제 hx는 아직 우리가 정체를 모르는 3차함수 gx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g0하고 g2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hx가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얘가 안 겹치는 경우를 생각해봐요. 얘랑 얘가 0이랑 둘 다 안 겹치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그럼 이제 g가 여기랑 여기서 0이어야 되고 g는 x는 m과 x는 m 플러스 2 좌우로 부호가 변해서는 안 돼요. 둘 다 플러스란 겁니다.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예요. m에서 이렇고 뭐 m 플러스 2에서 이렇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x 빼기 m의 제곱, 얘는 x 빼기 m 플러스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건데 이건 3차 함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무슨 4차 함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안 겹치는 건 불가능하거나, 그럼 이제 얘가 0 되는 점이 이 0이랑 하나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서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를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hx가 마이너스 2랑 0에서 0이 되는 경우인데, 그럼 일단 위에 저것 때문에 g는 마이너스 2랑 0이 있는데 0하고 2에서도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아까 설명드린 것 같지만, 그럼 마이너스 2, 0, 2에서 0이 되는 3차 함수는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저기 쓴 대로. 근데 이러면 0, 2 사이에서는 gx는 반드시 플러스여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돼서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결국 hx가 0 되는 점은 간격이 2인 두 실수인데 그건 정확히 이 2차 함수 fx가 0이 되는 점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gx를 뭐 이렇게 뭐 구해낼 수 있는 거고, 여기 a가 2 이상인 거는 0 이사에서 얘가 플러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0, 2에서 x-a dx 이 적분값이 저 이차함수 뭐 적분은 그냥 하시면 되고 8이다. 뭐 이거 계산은 뭐 2등급이나 3등급 학생이라도 이 식 만족시키는 a 찾는 계산은 뭐 그냥 하면 되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밑에 저 hc이 80보다 크다는 조건을 통해서 얘가 구간별로 이 hx가 어떤 함수를 따라가야 되는지 알면은 그러니까 이제 G1은 이 3차 함수 쪽, H1은 3차 함수 쪽이고 G고, 그리고 H6은 이건 2차 함수, F 쪽이고, 9에선 다시 3차 함수, G 쪽이구나. 이렇게 해서 뭐 풀 수가 있겠죠? 약간. 네. 뭐 그래서, 뭐 이러면 뭐 이제 2등급이나 뭐 3등급 뭐 학생들이라도 뭐 충분히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율 보시면요. 뭐 1등급 기준 출제율인데,
1등급 기준으로 뭐 이거는 뭐 약간 뭐 아까 뭐 1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로서는 뭐 이렇게 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약간 뭐 모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끌어내서 함수 추론하는 문제는 상당히 잘 나오죠. 1등급 학생이라면 뭐 당연히 꼭 풀어봐야 하고 뭐 풀 수 있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난이도는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평가원 기출에 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 조건이 많거든요. 저 가조건 같은 조건은 평가원 기출에 몇 번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온 조건이에요. 저 비슷한 조건은. 그리고 나 조건은 왠지 뭐 작년 수능 22번이 생각나는 느낌의 조건인데 1등급 기준으로 따지면요. 이 문제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추론하는 게 작년 수능 22번 조건 만족시키는 함수 추론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1등급 학생이라면 이 정도 추론은 뭐 당연히 뭐 무난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나 조건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조건도 있고 해서 뭐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고 그래도 1등급 기준으로도 예를 들어서 5문제가 나오면 한 3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지 않을까. 난이도는 5분의 3 정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4 이상으로 1등급도 뭐 손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뭐 출제는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문제는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이나 그 이상 점수를 받고 싶다면은 꼭 뭐 당연히 뭐 풀어봐야 되고 풀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